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대체 거래소 때문에 새로운 메타가 시작이 되고 생각보다 이 파장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가 매수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야? 3시 반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다 끝났을 때 저녁 8시에 해야 되는 거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대체 거래소가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서 왔으니까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주요 일정까지 뒷부분에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체크했던 거 이거였죠? 800 종목, 최초 거래 종목 800 종목까지 편입이 되는 거고 코스피 380 종목에 코스닥 420 종목입니다. 지금은 몇 종목 없지만 이제 2단계가 추가가 되면은 110 종목까지 추가가 되고요. 3단계는 이제 350, 마지막 4단계는 800 종목까지 다 편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좀 굵직한 회사들 다 있습니다. 뭐 한미부터 그죠? 두산, 하나그룹, 삼성, 현대부터 다 있습니다. LG, 웬만한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포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종목 수가 대략적으로 2,500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800 종목이 대체 거래소가 이제 가능하다. 즉 종가 매수가 아니게 된다. 3시 반 땡 끝났는데 계속 호가가 움직여요. 언제 퇴근해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종가 매수 하면 안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될 텐데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왜냐면 분봉도 바뀌어요. 대체 거래소에 들어가면은 분봉의 개수가 8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분봉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특정 분봉에서 이평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만 이거를 분봉을 고쳐야 되나? 이평선 자체를 고쳐야 되나? 또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던 대로 종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대체거래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프리장과 굉장히 연계가 돼서 종목들이 미쳐 날뛸 수 있다. 그런 것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또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과거에 미국장에서 막 양자 테마 엄청 핫했을 때, 막 원전 테마 핫했을 때, 그죠? 전력기기 뭐 핫했을 때 기억나시죠? 막 미국장에서 원전이나 막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프리장부터 막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도 대체거래소, 우리나라의 즉 애프터마켓이 이제 열려 있으니까 관련주가 혹시나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같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미국의 정규장에서도 만약에 그 관련 해당 주가 지금 프리장에서 막 5% 오르고 있어. 야, 그러면 미국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정규장에서 막 10% 넘게 급등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보통 이런 테마주 강세장, 그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좀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체 거래소에서 있는 종목을 막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막 원전 양자 테마 어때요? 미국에서? 싹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게 핫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그 관련 종목이 우리나라의 800 종목 안에 들어가서 대체 거래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봐야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 또한 이제 테마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는 굉장히 또 제한적이에요. 보통 뭐 한 달 이내 또는 뭐 몇 주 이내로 이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만 반짝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 매일같이 피곤하게 8시까지 이렇게 막 보실 필요 없고요. 정말 가끔 너무 핫하게 막 빵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대체 거래소에 만약 종목이 있다면 그럴 때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계속 볼 필요 없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미국의 이제 프리장에서 날뛰어야 되고 또 미국이 또 강세장이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약세장이죠.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 약세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증시가 10% 정도 하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미국장 막 종목 보면서 막 민감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 없어요. 핫하게 테마들이 안 움직여서 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테마주 장세일 때만 우리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매수는 결론적으로 그냥 평소대로 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뭐 미국장의 프리장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너무 막 핫한 테마가 만들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뉴스가 정말 시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 그럴 때는 당연히
좀 봐야겠죠. 좀 봐야 됩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지금도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은 장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막 수급 들어가고 다음날 갭 띄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거래소에서도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너무 막 이것만 너무 핫해 그런 종목들이 가끔 나오면 그런 종목만 조금 대체거래소 들어가 있을 때만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 하필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대체거래소에서 미쳐 날뛰고 있을 확률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벌써부터 피곤하다 종가매수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아마 90% 이상은 그냥 잔잔하게 그냥 횡보하면서 별 움직임 없이 끝날 겁니다.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은 YG 엔터 지금 들어가 있죠? 대체거래소 보시면 어때요? 이게 뒷부분이 여기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저녁 8시까지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여기가 뒤에 분봉이 움직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95% 이상은 다 이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내가 마치 그냥 주식 좀 못 샀을 때 조금 사고 싶거나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좀 더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매일같이 이때 난리가 나겠습니까? 대부분 횡보하다 끝날 거고 한 가지 근데 미국장이 지금처럼 변동성이 만약에 너무 커진다. 지금보다 더 커진다. 프리장에서 막 나스닥 1% 넘게 막 하락하고 갑자기 뭐 악재에 따라서 막 급락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대체거래소 종목들도 이렇게 쭉쭉쭉쭉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 또한 급격한 하락장, 막 엄청난 변동성을 키우는 하락장 또한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것도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바로 분봉입니다.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얘는 대체거래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분봉이 더 길어요. 왜? 원래 3시 반이면은 분봉이 딱 마감을 하고 끝나야 되죠. 근데 얘는 4시부터 이제 8시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목보다 뒤에 요만큼이 더 분봉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관이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일봉을 보고 일봉상에서 특정 지지대나 타점을 분석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봉을 보고 특정 분봉에서 특정 이평선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거래소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은 같은 이평선이어도 이게 캔들의 수가 다르니까 이게 이격이 다른 거야.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얘가 캔들 수가 더 많으니까 분봉이 그러면 같은 이평선이어도 원래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얘는 이미 다 수렴이 된 상태에서 끝나죠. 그래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 그러니까 대체거래소에 편입이 안 된 종목과 편입이 된 종목 간에 같은 이평선을 참고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왜냐면 쓸데없는 이런 캔들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평선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초창기라서 어떻게 좀 변화가 나올지 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본다면은 특정 이평선, 분봉상의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대체거래소에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 수정이 나와야 될 수도 있다. 그 이평선 자체를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헷갈리고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에서 타점, 그러니까 일봉은 바뀌지 않잖아요. 일봉상에서 이평선이나 뭐 지지대나 캔들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기 때문에 그냥 일봉상에서 편안하게 미리 타점 구하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머지 800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보던 지표 보시면서 하시던 대로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극히 일부 종목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예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 조금 바뀌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잠잠하게 끝날 겁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종가 매수 8시에 해야 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미국장이 프리장에서 매일같이 마이너스 1%, 2%씩 막 쉽게 움직이고 1% 급등하고 그런 시장이면은 조금 눈치 보면서 대체거래소까지 이제 보다가 좀 눈치 보면서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평소대로 종가 매수 그냥 3시 반에 하시고 3시 전후나 하시고 특정 패턴이나 이런 것도 하던 대로 그냥 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에 이제 서서히 좀 메타가 바뀔 수도 있다. 극히 그것도 미국의 프리장에서 핫한 종목이 나왔을 때의 제한이지 거기서만 이제 보시면 되지 마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 주 또 주요 일정 봐야겠죠? 주요 일정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0일입니다. 미국의 서머타임이 시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11시 반에 원래 미국장이 땡 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1시 반에 이제 도파민 분비를 위해서 이제 미국장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게 1시간 빨라졌다. 야, 우리가 잠자기 전에 좀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10시 반에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감은 언제냐? 새벽 5시로 변경이 되고요. 이거는 11월까지 계속 11월 2일까지 썸머타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장도 바뀌겠죠? 프리장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원래는 6시였는데 이제 5시로 바뀝니다. 5시부터 이제 미국장, 프리장 조금 움직이는 애들 나올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관세 부과 예정. 그래서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관세 15% 인상하고 뭐 이렇게 미국의 맞불 대응이죠. 맞불 대응 이런 것들이 오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 사우디 방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슈퍼 컴퓨팅 아시아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수소 협력 행사, 그 다음에 한미 연합 연습 실시, 자유의 방패 라가지고 한미 훈련이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뭐 미상의 미사일 뭐 몇 발 쐈다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미 연합 요거 때문에 우리도 쏘겠다 하면서 좀 쏜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SMC 2월 매출 발표도 있네요. 그 다음에 3월 11일입니다. 이날은 큼직한 건 없고요.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요일부터 좀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뭐가 있냐? 미국의 2월 CPI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난달에 좀 높게 나왔어요. 좀 높게 CPI가 1월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잡힐까 높게 나올까? 그게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관심있게, 목요일날 PPI 나오니까 이 부분 관심있게 봐야 되고, 왜냐면 GDP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위로 오른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거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예정일이 이날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내 마녀의 날이죠. 한국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2월 PPI가 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축이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요일까지, 오늘 뭐 수목금이 좀 크겠네요. 수목금이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주요 일정들 필요하신 분들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인조이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엔비디아 퀀텀데이, 엔비디아 퀀텀데이 벌써 다가왔네요. 3월 20일이니까 이것도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3월 이제 GTC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페어마켓 등등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가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번 주는 우리나라 또 자체적인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탄핵의 여부에 따라서 뭐 외국인의 포지션이라던가 단기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상승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출렁거림도 나올 수 있다.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뭐 테마주들도 막 움직일 수 있고, 이번 주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망세나 약간 눈치 보기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이게 미국장 시황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뭐 크게 관계없는 그런 종목들에서 뭐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난 여기서 한번 뭐 홀짝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칼같이 뭐 대응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제 시황이나 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는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 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 아마 지금 시황이 크게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 주까지 계속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 내일은 좀 시황에서 바뀐 거,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올 만한 애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변화가 있는 거 정리를 해서 화요일날 영상으로 업로드를 이제 할 거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